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 기출 99회 기출문제 풀이를 좀 드리는데요. 합격률이 한 25%쯤 됐는데, 25% 정도가 어떤 의미냐면요. 약간 어려운 논점도 있고, 쉬운 논점도 있고, 이게 좀 섞여서 굉장히 균형감 있게 내는 회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출 수 있다면, 그죠? 한 80점 정도를 맞출 수 있다면, 합격률이 10%라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있죠. 기준이 되는 거. 그 다음에 100회차도 되게 좋았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이니까 두 개가 가장 에버러지한 있죠. 평균적인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처음에 여러분 읽어낼 때 얘를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제조,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중소기업이다. 그죠?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어떤 업종에 대한 그 업종에 맞는 있죠. 거래를 있죠. 기본적으로 깔아주기 위해서 이런 단서를 주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나중에 부가지세법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표 있죠. 임대업을 하나 뭐 이런 것들을 그죠? 내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게 기본적인 얘기고 제조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거 일반적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문제 1번, 2번, 4번, 4번 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가 15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죠. 경비, 이중거래처, 타개정, 불공, 오음 이렇게 뭐 탁탁 집으면서 해야 돼요. 회계 처리에 있죠. 수준을 보더라도 그 딱 보는 순간 어느 정도 이 회차가 쉽다, 어렵다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25% 나왔을 때 특징이 뭐냐면요. 무조건 자본 붕괴를 반드시 낸다는 거야. 자본 붕괴가 안 나오면 40% 합격률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본은 무조건 5점이라 했는데요. 얘를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주식에 발행을 해요. 아니면 저번 회차처럼 자기 주식을 내든지 또 어떨 때는 감자를 내든지 뭐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나 그래 여전히 주식 발행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얘는 뭐냐면 얘가 뭐예요? 그죠? 감자랄지 있죠. 이 자본 거래가 아니고 나중에 있죠. 배당에 대한 얘기를, 그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현금 배당은 우리 상법상에 있죠. 이익 준비금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 한도가 얼마죠? 10% 이상이니까. 최소 한도를 정립한다면 10%만큼은 뭐예요? 그 세원을 배당하지 말고 이익 준비금이라는 있죠. 계정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 실기할 때 있죠. 뭐 50을 현금 배당 500 했다면 10%를 할 때 거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이익준비금 칸에 뭡니까? 50만 원 해서 전표 추가했던 기억나죠? 그거를 회계처리를 해보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국간에 있는 있죠. 이익잉여금 중에서 얼마를 그저 대체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 보면 10%에 5만 원까지 같이 뭉개야 되니까 국간에 있는 곡식을 얼마를 빼야 돼요? 500 플러스 550을 곡식을 끄집어내서 배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75번 있죠, 여러분들. 자주 봤던 2월 이익잉여금 있죠. 근데 원래 대변에 있는 거잖아요. 자본 계정이니. 그 국가를 없애서 쓴다는 말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요거를 550을 딱 있죠. 자본이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50만 원은 다른 자본, 기초분 이익잉여금 있죠. 그 계정 과목이 바로 이익준비금이잖아요. 이쪽으로 자본으로 딱 대체를 50을 넣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은 주총 때 있잖아요. 그 결의한 날에 있죠.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서 법인 입장에서는 주주들한테 지급해야 될 부채가 생성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죠? 부채 되겠습니까? 부채. 이렇게 계산을 딱 했다가 나중에 있죠. 일정한 기간이 되면요. 미지급 배당금 빠지고 현금을 주는 이런 모형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급 붕괴가 아니고 주주총회 때 결의할 때 회계처리를 해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주식 배당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뭉개고 여기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런 형태로 있죠. 예, 적립을 했다가 주식 발행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이 없어지고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있죠. 이런 형태를 맞이할 거라는 거다, 그죠? 요거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본을 많이 포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틀리는 거예요. 자본은 아예 생각도 안 한대죠. 포기해버린 사람은 그게 안 나오기를 바라는데 우리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꼭 내가 원하지 않으면요, 그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 자본 붕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때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요, 얘가 미지급으로 계산된 참고 임대료가 임차료가 있는데 200을 임대인의 제일과 제일이 났네요.
임차 보증금과 관계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예시인데요. 4월 30일 날 있죠. 우리 회사는 창구에 그죠?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료가 22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걸 정상적이라면 현금을 주든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회사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뭘 계산하냐면 미지급금 계산해서 제1을 찍고 그죠? 220 요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못 줬다 그죠? 그런데 도저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임대업자인 제1한테 있죠.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전화하냐면 도저히 내가 지금 못 갚는다. 내가 보증금 받을 거 있잖아. 임차 보증금. 거기서 그냥 좀 까달라.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 맡긴 걸 가지고 까서 있죠. 나중에 덜 받게 좀 해줄 수 없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나타나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보증금 그런 거 있죠. 임차를 낼 일이 없으니까 그걸로 상계해서 깎아먹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 얘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계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나갈 것이고 뭡니까? 내가 받아야 될 임차 보증금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그죠? 내가 받아야 될 채권이잖아요. 보증금이잖아요. 여기에 빠져나가서 이렇게 정산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래를 조금 이해하면은 쉬운데 여러분이 이런 거래를 생각해서 회계 처리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회계 처리다. 그래서 미지급금이 빠져나가고 임차 보증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거래처를 누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실무를 좀 해본 분이라면 이 거래를 생각해 봤다면 어려운 건 아닌데, 예, 안 해본 분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었다는 거. 그러나 앞에 계정을 알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요거 틀리고 요것도 오리부리에 틀리면요. 그죠?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 맞았다면 여기서부터 또 한 두세 개는 뭐예요? 또 항상 보면은 5개 중에 아무리 어려도 3개 정도는 쉬워요. 예. 얘는 우리가 있죠. 뭐 당연히 외상 매출금의 신화가 나오고요. 이거죠. 회수 불능 회계 처리, 대손 회계 처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계 1급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3,400이 대손이 확정이 되었다. 이때 설정한 대손 충당금은 얼마예요? 900이다. 요거에 대한 관련 회계 처리 하라 하면 요거 빠져나가잖아요. 요거 못 받는 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먼저 끌어다 쓰는 거 두 번째 하고 부정한 거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장부를 조회해야 되니까 뭡니까? 합계산의 시선표 있죠? 거기 가서 외상 매출금에 붙어 있는 왼쪽에 보면 대손 충당금 설정한 거 있죠? 그걸 확인해서 먼저 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하시고요. 만약에 얘가 단기 대여금이라면, 장기 대여금이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또 미수금이라면, 그죠? 그럼 여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되어야 된다는 점도 좀 잊지 말고 있죠. 모레 시험 칠 거니까 여러분들 자꾸 확인해 봅니다. 대손의 형태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세무이급은 대여금이 논점이다 이렇게 보죠. 요거는 맞아야 돼 무조건. 앞에 거하고 두 개는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11월 11일 보니까 갑자기 뭡니까? 상품을 이렇게 나왔어요. 재고가 이렇게 나왔죠. 기 중간에 상품을 언급할 때는요, 이거밖에 없대요. 상품을 그냥 팔지 않고 다른 정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타개정 대체 있죠? 이 출제가 하나 되는데 또 이 문제는 나중에 결산할 때도 또 타개정 대체가 하나 나오는 걸로 아까 보니까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제조부서의 소모품이죠. 모두 사용. 그러면 소모품비 제조원가가 돼야 되죠. 상품을 팔지 않고 이쪽을 뺐죠. 근데 두 개 판가로 하는 게 아니죠. 원가로 빼야 되죠. 그죠? 맞죠? 원가로 빼고 타개정 대체를 걸고 이 재고는 뭐야? 제조원가, 여기 제조부서 있죠. 제조원가 경비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자본 붕괴를 2개 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본을 포기한 사람 2개를 다 하니까 3개밖에 못 맞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점수가 애매하게 걸리는 부분이죠. 우리는 자본을 포기하면 안 돼요. 사채도 포기 안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자본하고 원가만 좀 잘하면 특히. 그리고 세무이급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사채 정도만 안다면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충분히 득점이 높은 고득점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캐파가 되냐 하는 거는 본인의 어떤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솔직히.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거 다시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주식 발행하면요, 신주 발행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최고 어려운 유형은요, 주급 납입.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주식을 발행한 대가가 보통 예금에 나오고 신주 발행비 현금 이렇게 나오면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있죠. 두 개를 생성해야 되죠. 들어오고 나가고. 여기 이제 가장 어려운 건데, 얘는 뭐죠? 그냥 네팅해서 있죠. 신주 발행비도 결국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갔으니까 서로 두 개의 계정의 증감을 네팅해서 순액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있죠. 주식 발행은 그부터 찾습니다. 자본금부터 먼저 한다. 그럼 자본 볼까요? 천주에 여기 액면이 얼마죠? 액면 여기 있네. 일단 500만 원 되겠습니까? 되겠죠? 일단 먼저 찾는다. 그리고 발행한 걸 보니까 8,000원에 발행했으니까 800만 원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500짜리인데 800이 들어왔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300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유형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다 하면 그걸 빼고 나머지 해야 되고. 근데 얘는 지금 뭐죠? 신주 발행비에 대한 얘기잖아요. 신주 발행비를 제한 대금이 보통 예금에 돌았으니까 들어올 때 보통 예금, 나갈 때 현금이 아니고 그냥 네팅해서 들어온 거니까 결국은 800이 아니고 뭐예요? 35,000원 빠져가지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800은 796만 5천원이 들어왔으니까 결국은 500보다 더 많이 받은 금액은 뭐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단서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얼마 있다면 그거 빼고 나머지 가는 거죠. 그거까지 그냥 일반적인 레파토리예요. 연습하면 됩니다. 예, 그거 꼭 한번 보셔가지고 자본에 대한 이쪽 분계를 보시고요. 아마 그 다음 회차도 주식 발행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5문제 해봤어요. 자본을 만약에 이 문제에서 자본을 포기했다면 5문제 중에 3문제밖에 못 맞추고 어떨 때는 2문제밖에 못 맞춰. 그래서 요거 5개 있죠. 예, 부분, 자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한번 해봐드리고 할게요. 자, 입력은 일반 전표에서 입력해가지고요. 자, 지금 3월 28일 요거 뭉갤 때 있죠. 550 이렇게 뭉개야 돼요. 그리고 이익준비금 있죠. 내가 대체를 한다 대변에 이걸로 50 잡고 그죠? 미지급 배당금 있죠. 이렇게 배당금 나오잖아요, 그죠? 배당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딱 550 뭉개가 각 창고에 있잖아요. 내가 곳간에 있는 벌어들인 걸 뭉개고 나머지로 대체한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5월 25일 날 볼게요. 이건 이해도가 좀 필요하죠. 예전에 뭡니까? 미지급은 처리했던 걸 지금 있죠. 상계를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을 상계하고 여기는 제일이 되겠습니다. 제일하고 여기 미지급금 220인데 원래 같으면 현금 줬으면 어떻게 되면 1번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당좌예금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했다면 당좌예금이고 보통예금 사줬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받으러 오면 줬다라면요.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야? 뭘로 준 거야? 내가 보증금 받을 거에 대한, 그죠?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했으니까, 여기가. 임차 보증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누락하지 않도록. 되겠죠? 꼭 똑같이 뭐, 거래처, 임차 보증금에 있죠? 거래처를 누락하지 않도록 꼭 신경을 씁니다. 요거는 거래의 이해도가 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 15일 볼게요. 여기는 대손회계, 그냥 우리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할 때, 요 6월 15일 시점에 있죠? 합산에 가셔가지고 외상 매출금에 붙어있는 있죠. 외상 매출금 붙어있는 여기 있죠. 요 뒤에 보니까 요 외상 매출금 밑에 붙어있는 대손증은 봤죠? 900을 확인해 봐야 돼요. 재무상태표는 날짜는 안 나오잖아, 그죠? 근데 대부분 재무상태표도 왜 되느냐 하면 5월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저 뭐 6월이면 6월 이렇게 치면 여기 900이잖아요, 여기 대손증. 여기 잠깐만. 6월 치면 여기 900이 나오잖아. 더블 클릭하면 넘어왔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한 건 뭐죠? 날짜까지 치려면 여기서 찾는 게 아니고 뭐야? 합산해서 정확하게 찾아서 900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900이 되죠? 그럼 내가 외상 매출금 얘가 신화가 되겠습니다. 신화 이렇게 되고 요 금액 내가 못 받는 3,400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9번 해야 되죠. 아니면 대손 충당금에 맞게끔 채권에 맞는 거를 900을 찾고 나머지 뭐예요? 자, 대손상급비 할 때 다시 봐야 돼. 혹시 얘가 대여금이라 지은 게 아닐까 하고 다시 보는 거죠. 외상 매출을 확인했죠. 그럼 확신을 가지고 대손상급비로 계산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외상 매출금의 신안은 반드시 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월 11일 볼게요. 자, 구분을 보면 요거는 이 중간에 상품이 나오잖아요. 상품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다른 용도 사용할 때 타기정이 나와야 돼요. 그럼 뭘로 다 썼나 이거잖아요. 그럼 뭘로 쓰겠습니까, 이게? 소모품 비중에 제조원가 있죠. 제조원가로 있죠. 해당이 있죠. 금액 원가입니다. 90을 쓰고. 상품이잖아요. 그죠? 자,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되 저교에 가서 뭐랍니까? 8번 되겠습니까? 요걸 안 하면 안 됩니다. 빵점입니다. 지금 어저께도 나왔고 계속 좀 몇 개 나오잖아요. 타개정 꼭 기억합니다. 타개정 대책 반드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30일이 뭡니까? 우리 자, 볼게. 자,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500. 그 다음에 돈 들어온 거는요. 보통 예금에 보면은 800이 들어오고 현금이 3만 5천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팅해서 그냥 보통 예금은 들어오고 나고 해서 네팅해서 나머지 금액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예금은 800이 아니고요. 7965. 이렇게 한 후에 나머지는 대변에 추발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자본 붕괴가 있죠. 2개나 여기 있고 또 다음 회차도 자본이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거 다음에 뭐냐면 매입 매출 전표죠. 제가 여러분이 유의사항 있죠. 유의사항 이런 것들 유의사항 여기 있는 입력치 유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요건 거예요. 요거를 잘 안 읽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이유가 요 유의사항에 대한 얘기를 요런 룰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안 봐도 돼요. 여기에 대한 거를 제가 반영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니까요. 자, 5개 중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볼게요. 기계장치의 설치비네요. 당시에 신규 취득한 아래 현금 영수증 받았던 되게 쉽네요.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뭘까요? 요거 원가 결정 모형 신규 취득한 기계 설치비죠. 설치비는 원가에 가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밭도 그러니까 밑에 나중에 보시면 매입해서 61번에서 기계장치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또 알아야 될 점이 뒤에서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수입 세금 계산서죠. 수입 세금 계산서는 수입 공급가액 회계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냥 부가가치 세액 거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잖아요. 관세랄지 통관 수수료는 없죠. 그리고 현금이니까 서비스 분기입니다. 1번을 찍으면 끝 되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가 왠지 저번 시간에 봤죠. 이렇게 하면서 관세를 20만 원 하고 관세를 3만 원을 만약 관세를 별도로 보통 예금에 납부했다면 3번 혼합으로 가서 있죠. 거기에 대한 원재료가액 3만 원을 더 올려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패턴을 보면 알겠죠. 뭐가 쉬운지 어려운지. 그건 서비스 분계입니다. 1번 때리면 1번 때리면 바로 끝납니다. 요거만 세액 분계만 된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생략한다 있죠. 생략하는 게 아니고 원래 기능이 생략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말의 의미가 뭔지. 서비스. 얘도 서비스. 왜 서비스일까요? 얘는 일단 뭐죠? 계산서죠. 그럼 면세구나. 53번 면세. 뭐 한다고? 영업부서의 책, 도서 인쇄비, 판관비 있죠. 돈은요, 보통 예금 3번. 그럼, 이렇게 하고, 보통 예금 되겠습니까? 너무 쉬운 유형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회사에서, 영업부에서 책 사가지고요, 계산서 받아가지고 정비 회계처리 하는 거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네 번째 볼게요. 이것도 뭐야? 서비스 분계입니다. 발급 횟수가 12번 영세하고 외상이니까 2번 치면 끝 되겠습니다. 그죠? 위에 계속 서비스 분계하죠. 여기 많이 할 수 있는 부분 되게 쉽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인카드잖아요. 여기 보면 법인카드는 딱 파트가 있죠. 과세거래구나. 57번 카거죠. 그때 있잖아요. 카거하면은 4번으로 카드 과세로 카드로 유형을 찍을 때 제조공장의 화물 트럭의 타이어죠. 차에 관계된 거니까 뭔가. 여기 제조원가 있죠. 제조원가. 차량 유지비 되겠습니까? 차에 관계된 거. 요렇게 하고
바로 때리면 4번 때리면 사고납을 하지 말고 카드 때리면 바로 여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본 계정의 원재료를 요거만 고쳐주면 끝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5회분, 6회분 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참고 계속 해야지 늘 수 있고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보세요. 이제까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딱 펼쳐놓고 있죠. 내가 이 기출문제 6회분 중에 안 넣은 게 몇 개나 있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보면 95% 이상은 여기서 다 나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는 학습에 대한 이 리뷰하고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럼 요거 또 한번, 그죠?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일반 전표에서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잡을 못해서 여기서 많이 했다라면 이거 합격이 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메인 매출 전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있죠. 혼자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잘못된 입력 습관이 있을 것 같아. 한번 보면 좀 고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날짜를 보니까 7월 30일. 자, 유형부터 먼저 구분해야 되죠. 딱 보니까 현금 영수증 수치니까 61번 현과. 품목은 그죠? 설치비. 그 다음에 이 밑에는 33만원 치고, 그죠? 밑에 거래처는 보니까 어디 있지? 경건. 자, 분계는요, 예, 현금 영수증을 수치에 있다. 보통 예금은 3번 더 가야 되는. 여기 원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설치비라고 그죠?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가 모형에 있죠. 취득원가 부대 비용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설치비, 취득세, 관세, 매입운임 있죠. 이전 설치비 이런 건 전부 다 매입 수수료 다 원가에 가산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기계장치 있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돈은요. 현금이니까 대부분 보통 예금이니까 103번. 보통 예금 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해봤습니다. 이 회계 처리가요, 회사에 가보시면 그냥 매번 루틴하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8월 10일 날 거래 보겠습니다. 유형 구분은 있죠. 수입세금 계산 55번. 원재료. 좋아요. 여기는 200. 인천 세관입니다. 여기는 마침 거래처가 없어서 이제 세관입니다. 한선 세관장. 전자. 분계는 1번 되겠습니까? 1번 하면 끝 되겠습니다. 세액 분계만 나온다. 끝. 9월 10일자 그래 볼게요. 유형구분 53번 면세 이렇게 되고요. 실무서 서적을 샀고, 여기는 뭐 공급가 22만원. 여기 보면은 책방 이렇게 되고, 전자 1번. 그 다음에 회계처리는 보통 예금이니까 3번 가셔가지고 기본값이 도서 인쇄비고, 여기는 제조원가가 아니고 다시 봐야 되죠. 딱 보니까 경업보상 확인했죠? 확인하고, 또는 보통 예금 되겠습니다. 1번선 딱 끊어주면 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3일도 있죠. 이 뭐 서비스 분계잖아요. 영세율 세공의 발행 12번. 제품 매출 3,500. 그 다음에 여기는 있죠. 내용 상사. 아닌가? 내용 없나요? 야, 이게 막 옮기면서 되게 깨먹었네요. 어쩔 수 없네요. 없으면은 내용 상사. 실제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확인 요까지만 할게요. 원래는 있는데. 그리고 여기 영세율 구분은 좀 해줘야 돼요. 그죠? 영세율 구분은 여기 발행이니까 3번 이렇게 되고요. 분계는 2번 때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상 거래니까 그죠? 자동 분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비스 분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20일자 그래 볼게요. 요가 그냥 카드 있잖아요. 매입세 공제가 되는 카드 매입이니까 57번 카과. 그 다음에 타이어. 해당 금액은요, 16만 5천원. 여기는 무슨 타이어나? 예, 삼진 타이어. 맞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요, 예, 시민카드. 이렇게 하나 하고 4번 때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은 다 되었고, 원재료가 아니고 뭔가. 차량 유지비가 되죠? 다시 확인. 제조공정 확인했죠? 제조원가 딱 때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죠? 딱딱딱딱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볼 때 있잖아요. 내가 포인트를 딱딱 보는 연습을 하면 좀 늘어요. 자꾸 많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하도 되는데, 부동산 임대 공급가 명세표는 그냥 그래요.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하고요.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4번으로 가서 있죠. 한번 해볼게요. 자, 어저께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를 배웠잖아요. 그럼 올라갔으면 그걸 항상 보면은 예전에 있죠. 순진하게 하지만 그 전에 자료가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뭡니까? 평가액이나 손실을 네팅해서 그걸 인식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럼 쉬운 유형이에요. 그럼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500원 올랐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몇 주? 5,000주. 이렇게 하면 500원 하면 250이지.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수익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렵지 않고요. 자, 어저께는 있죠. 이 보험료를 보통은 1년치를 다 비용치했다. 그러면 단기에 있죠. 이 비용치를 했으니까 너무 올해는 너무 많이 개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이연해서 선급 비용 잘 알아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처음에 있죠. 이 150에 대해서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니까 비용 처리한 게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그러면 단기에 있잖아요. 여기 5개월에 해당되는 만큼은 보험료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선급 비용은 그만큼 빼주고 이만큼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영업부, 사무실이니까 판관비 그죠? 올려야 된다 그죠? 그래서 150 곱하기 뭡니까? 12분의 5 되겠습니까? 만큼은 비용 처리한 적이 없으니까 비용 잡고 선급 비용을 처리한 건 돌려받을 게 없잖아요. 그만큼 빼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선급 비용으로 해줄 수도 있고 보험료를 해줄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제시하는 자료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죠? 그걸 지금 계속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또 오래간만에 현금 시제 있죠. 재밌네요. 볼게. 자, 현금 시제가 부족하여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하였던 22만 5천 원이 뭡니까? 여기 처리하였던 이 말 있죠. 그러니까 현금 과부적인 계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계정을 요걸 줄여주는 거지. 그리고 비용이 와야 되니까 당연히 이때 와야 되잖아요. 비용이 와야 되니까. 그죠? 그럼 정 힘들면 이 기장이 제대로 됐다면 나중에 합산을 가보면요. 이 자료가 22만 5천 원이 차변에 있다고요. 부족하다. 그럼 차변을 이쪽으로 보내고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비용 계산이죠. 돈 나간 거를, 그죠? 몰라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지금 부족한 거를 기록한 거 빼고 요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근데 요거는 영업부 거래처 과장이니까 판관비가 되죠. 요건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배송비 지급액이니까 운임 누락이죠, 운임. 근데 여기에 판매 부서의 서류니까 뭐야? 판매 운임이죠.